블랙스톤 H입니다. 자,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? 아주 거대한 기업이나 은행들이 하룻밤 사이에 수십억, 수백억의 현금을 대체 어디에 보관할까요?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화폐 시장에 있습니다. 말하자면 우리 경제에 보이지 않는 혈관 같은 곳이죠. 네, 바로 그 답이 우리 경제 전체를 돌게 하는 뭐랄까 거대한 순환 시스템, 바로 금융 네트워크에 숨어 있습니다.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아주 매끄럽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죠. 그럼 이 화폐 시장이 정확히 뭘까요? 흔히 시장이라고 하면 남대문 시장처럼 특정 건물을 떠올리시겠지만 화폐 시장은 그런 게 아닙니다. 전 세계의 은행, 기업, 정부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대한 디지털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기업들을 위한 초단기 예금 계좌,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단 하루나 일주일만 돈을 맡겨도 이자를 챙길 수 있는 아주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금 관리소인 셈이죠. 자, 그럼 이 거대한 시장을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은 과연 뭘까요?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자산, 미국 재정증권, 우리가 흔히 T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왜 가장 안전하냐고요? T빌은 미국 정부가 직접 보증하니까 사실상 부도 위험이 제로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잴 때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.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실제 T빌 가격표입니다. 자, T빌의 핵심을 알려면요, 이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. 지금 보시는 이 공식 처음 보면 복잡해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간단한 원리입니다. 자, 공식을 한번 보실까요? 아주 간단해요. 만기가 되면 받게 될 액면가에서요, 일종의 할인액을 미리 빼고 사는 개념입니다. 그럼 그 할인액은 어떻게 정하냐? 바로 수익률하고 만기까지 남은 기간, 이 두 가지로 결정되는 거죠. 이해되시죠? 그럼 이 3단계만 따라가 보면 투자자가 이 T빌을 사려면 정확히 얼마를 내야 하는지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. 연간 할인율을 만기까지 남은 기간만큼으로 다시 계산해서 그걸 액면가에서 쏙 빼주기만 하면 끝입니다. 정말 간단하죠? T빌이 화폐 시장의 왕이라면 당연히 왕만 있는 건 아니겠죠? 이 시장을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선수들이 있습니다.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빠르게 훑어볼까요? 첫 번째는 양도성 예금 증서, CD입니다. 이건 은행이 자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일종의 정기 예금 증서인데요.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. 보통 예금이랑 다르게 만기가 되기 전에도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다는 거죠. 다음은 기업어음 CP입니다. 이건 아주 신용도가 높은, 그러니까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대기업들이 있잖아요. 그런 기업들이 직원들 월급을 주거나 할 때처럼 아주 잠깐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단기 약속어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담보로 없어요. 그리고 환매 조건부 채권, 리포라는 것도 있습니다. 이건 좀 재밌어요. 금융기관들끼리 국채 같은 아주 안전한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보통은 딱 하룻밤 이렇게 초단기로 돈을 빌리는 거래거든요. 말하자면 금융계의 초고속 전당포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자, 지름까지 들어보면 어떠세요? T빌, CD, CP 전부 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안전해 보이죠. 그런데요,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세 개의 근간을 통째로 흔들었던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. 수십 년 동안 금융시장에는 절대 깨지지 않는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. 바로 MMF, 즉 머니마켓 펀드의 가격은 언제나 1달러다라는 거였죠. 이건 거의 종교와도 같은 믿음이었습니다.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 바로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일이 벌어집니다. 아니, 1달러에서 고작 3센트 떨어진 97센트가 된 게 그리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 파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.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엄청난 공포의 쓰나미를 몰고 왔거든요. 왜냐?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믿었던 곳마저 무너졌으니까요. 그러자 돈의 흐름이 그냥 뚝 하고 멈춰버린 겁니다. 이게 바로 신용경색이죠.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를 와르르 무너뜨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.
바로 리보 스캔들입니다. 리보가 뭐냐면 전 세계 수많은 대출 상품의 기준이 되는 금리거든요.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도 이게 기준일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중요한 금리를 은행들이 자기들끼리 짜고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. 정말 충격적이었죠. 이 두 가지 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. 여기 보시는 문장 그대로예요. 화폐 시장 상품은 위험이 낮지만 완전히 무위험인 것은 아니다. 저위험과 무위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한 이 화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딱 하나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건 뭘까요? 결국 화폐 시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. 한쪽 면을 보면 경제가 매일매일 굴러가게 하는 필수적인 엔진이죠. T빌처럼 안전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. 하지만 다른 쪽 면을 보면 2008년 위기나 리보 스캔들처럼 한번 무너지면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그런 리스크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. 저위험이지 무위험은 아니라는 사실을요. 오늘 우리는 화폐 시장의 밝은 면과 또 어두운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우리가 투자에서 그토록 추구하는 안전이라는 개념, 과연 그게 절대적일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